안녕하세요. 상승미소입니다. 오늘은 한 달 전에 고등학생이라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왜 미국의 금리 인상이 한국 경제에 더 많은 피해를 입히는지 아주 쉽게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할 수 있는, 잘하는 게 쉽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왜 미국이 금리 인상을 했는데 그 피해는 한국이 더 많이였는지 쉽게 천천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제가 좋다는 의미는 돈 벌기가 쉽다는 겁니다. 즉, 일을 해도 돈을 잘 벌고 장사를 해도 돈벌이가 쉽다, 그런 의미죠. 그렇다면 돈이 풍부하다, 이 말은 적당한 인플레이션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중앙은행이 2% 인플레이션 정책, 그렇게 2%로 돈이 계속 늘어나면 경제가 아주 버블이 아니어도 적당히 성장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2022년 기준으로 글로벌 전체, 전 세계 통화량은 돈 총액을 말합니다. 통화량의 총액은 얼마일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죠.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 통화량을 다 합쳤더니 95조 달러였습니다. 한국이 1년 GDP가 약 1조 달러이니까 한국 같은 나라 약 95개가 동시에 벌어야 되는 돈이 전 세계 통화량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밑에 오른쪽 박스 93% non-fiscal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꿔지지 않는 돈이란 얘기죠. 그러니까 신용화폐란 얘기입니다. 신용화폐란 곧 은행에서 빌린 대출을 말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현재 2022년 기준으로 전 세계에 돌아다니는 화폐, 통화량 총액은 95조 달러인데 그 95조 달러 중에 93%가 빚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미국 이야기를 할 차례입니다. 글로벌 통화량 총액 95조 달러라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93%는 빚이에요. 여러분, 이 중에 미국에서 만들어낸 통화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몇 퍼센트다? 60%입니다. 안 믿으시죠? 안 믿겨지죠? 믿으시면 됩니다. 의외로 60% 넘는데 그냥 쉽게 60%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자, 글로벌 통화량 총액의 93%가 빚이었으니 미국 통화량, 전 세계 통화량의 60%를 차지하는 미국의 통화량도 결국은 93%가 누군가 빌린 돈, 빚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안 믿는 분들을 위해서 미국이 어느 정도로 돈의 양이 많은지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지금 보시는 그림은 전 세계 글로벌 증권시장 시가총액을 다 합한 금액이 나와 있는데요. 그 중에 그러니까 총 합한 시가총액은 89.5조 달러라고 합니다. 이 89.5조 달러에서 미국 증시, 뉴욕 증시와 나스닥 지수 그 두 개를 합산하게 되면 약 46%, 글로벌 증시 시가총액의 46%가 미국 증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여기에 만약에 파생상품, 옵션 선물 이런 걸 포함하는 파생상품을 다 포함한다. 아마도 전 세계 글로벌 증권시장에 돌아다니는 다 돈을 합치면 약 70%가 미국 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의 1년의 GDP가 1.2조 달러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애플의 시가총액 3조 달러 가까이 되죠. 미국의 돈 어마어마합니다. 주식이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주식은 돈입니다. 왜? 삼성전자 주식 지금 6만 원 좀 넘는데 그거 가지고 가면 6만 원 은행에서 바로 대출해 줍니다. 그러니까 주식, 부동산 이런 것을 다 통화량이라 보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렇게 많은 전 세계 돈의 60%가 미국 돈인데 미국 돈이 미국에만 있느냐? 그런 거 아니죠? 보시는 그림 레버리지입니다. 레버리지 아시죠? 대출을 받아서 투자를 하면 수익률을 극대화한다. 이게 레버리지죠.
그러면 미국에 있는 돈은 미국에만 투자하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수익을 위해서라면 지옥에도 가고 천당에도 가고 전 세계를 돌아다닙니다. 당연히 저 돈, 미국 돈, 한국에도 들어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주식도 사고 아파트도 살 겁니다. 자, 이제부터 이걸 좀 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로벌 돈의 총 개수를 그냥 100개라고 가정하겠습니다. 100개 중에 미국 돈은 60%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미국 돈은 총 60개입니다. 글로벌 통화량을 100개로 가정할 때 미국 돈은 글로벌 통화량의 60%니까 60개. 그런데 60개의 93%는 결국 은행에서 빌려온 돈이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렇다면 글로벌 전체 통화량에서 한국의 통화량 비중은 약 5% 정도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 한국은 전체 글로벌 GDP의 약 1% 정도 되고요. 교역량은 10% 등등 되죠. 그래서 금융자산 여러 가지 합할 경우 글로벌 통화량에서 한국이 만들어낸 빚은 약 5%, 5개입니다. 미국 돈은 전체 글로벌 통화 100개로 가정할 때 미국 돈은 60개, 한국 돈은 5개. 자, 이제 가정을 합니다. 미국 돈의 전체 60개 중에 딱 하나, 60분의 1이 한국에 와서 투자할 수도 있죠. 그래서 미국 돈 1개가 자, 한국 가서 돈 좀 벌자 이러고 한국에 왔습니다. 근데 한국 돈의 총 개수는 몇 개죠? 5개입니다. 5개인데 미국 돈이 하나 딱 더해지니까 6개가 됐네요. 별로 감흥이 안 느껴지시나요? 예, 5개에서 1개가 늘어서 6개가 되면 순식간에 돈의 양이 20% 증가한 거죠. 여러분, 한국에 들어온 돈에 갑자기 20%가 늘어났다. 그러면 여러분이 살고 있는 아파트 주식 가격도 그냥 평균적으로 20% 올라간다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돈이 한국에 와서 달러로 아파트나 주식을 살 수 없죠? 당연히 환전을 합니다. 뭘로? 원화로 환전하죠. 미국 달러화가 원화로 환전하게 되면 어떻게 하죠? 원화 수요가 늘어나니까 원화가 강세, 즉 원달러 환율이 하락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제 미국에서 돈이 너무 많이 풀렸어 라고 하면서 미국의 FRB, 한국으로 치면 한국은행이죠. 미국의 연준이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네요. 금리를 올렸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 통화량의 93%는 빚이다. 즉 미국에서 한국에 들어온 한 개의 돈도 93%는 결국 빌려온 돈. 금리를 올렸네요. 갚아야죠. 빨리 미국에 가서 금리가 더 오르기 전에 갚자. 그런데 한국에 들어온 돈이 한국은행의 이자만 맞지 않죠. 부동산도 샀고 주식도 샀어요. 그것을 빚을 갚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팔아야죠. 생활을 위해 주식도 팔고 집도 팔고 그렇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전체 자산의 20% 가격이 올라 버렸는데 그 20% 올린 돈이 팔아야니 당연히 똑같이 20%만큼 빠져버리는 거죠. 일단 미국으로 가서 갚아야 되니 주식도 팔고 부동산도 팔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전체 자산의 20% 가격이 이론적으로 빠져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식도 빠지고 부동산 가격도 빠지는 겁니다. 여기서 그렇게 판 돈을 미국의 은행 빌린 돈 93%가 빚이잖아요. 그 빚을 갚아야 하려면 달러가 필요하네요. 달러를 바꿔야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식을 판 돈, 집을 판 돈을 원화로 바꾼다. 그러면 달러 수요가 늘어나면서 달러 가치가 올라가고 원달러 환율이 상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이 많이 올랐다 얘기는 거꾸로 생각하면 한국에 들어왔던 돈이 무슨 이유 때문인지 지금은 미국 은행 금리 올랐으니까 대출 갚아야 되기 때문에 해외로 나간다. 해외로 나가는 돈이 많으면 원달러 환율이 올라가는구나.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최근 부동산 가격이 많이 내렸죠. 많이 내렸기 때문에 지금 사야 되나 고민하시는 분들, 그분들을 위해서 제가 원달러 환율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원달러 환율이 올랐다는 얘기는 한국에서 집도 팔고 주식도 팔고 나간다는 의미죠. 반대로 원달러 환율이 내려간다 그러면
미국에서 돈이 들어와서 한국의 부동산도 주식도 산다 그런 의미죠. 지금 보시는 원달러 환율 그림은 약 30년, 98년부터 현재까지 보여주는 환율 흐름입니다. 지금 중간에 붉은색 있죠? 저게 1200원 라인입니다. 1200원 밑으로 내려갔을 때는 무슨 일이 벌어지죠? 예, 환율이 떨어졌으니까 밑에 파란색 동그라미처럼 저 당시에 부동산 가격, 주식 가격도 오릅니다. 반대로 위에 환율이 급등해 버렸네요. 1200원이 일종의 평균 가격인데 그 위에 있다는 얘기는 뭐죠? 예, 집도 팔고 주식도 팔고 미국으로 빨리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 저렇게 환율이 원달러 환율이 1200원 이상에 있을 때는 주식도 안 좋고 부동산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만약 내가 아파트 매수 시기를 찾고 있다. 그렇다면 여러분 환율 원달러 환율 1200원 밑으로 내려갈 때를 기다리시면 그게 절대 역사에서 틀리지 않았습니다. 틀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끔 농담으로 그런 말을 하죠. 미국이 감기에 걸리면 한국은 그냥 입원하는 게 아니라 중환자실에 흘러간다. 중환자실에 들어간다. 그 이유가 미국이 원체 돈이 많기 때문에 그중에 일부만 흘러와도 돈이 작은 나라는 자산 가격이 급등락을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쉽게 이해되셨죠? 어디 가서도 이제 쉽게 알려드리면 될 것입니다. 여러분, 기꺼이 주변 분들에게 아는 체 하셔도 되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금리와 경제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